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녹음이 됐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비선 의혹 운운하는 거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노상원처럼 뭐 수첩에 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습니까?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김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내일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어떤 의혹을 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예, 지금 이 운영위에서 처음에 지금 다룬 그 사안이 보직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른바 지금 현재는 부속실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무비서관 직위를 있을 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그렇게 사퇴 요구를 받을 때 처음으로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 전화를 한 게 바로 이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총무비서관은 그 하는 역할이 이 대통령실 내에 중간 간부 이하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정부의 여가부 장관, 이른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후보자를 내려와라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세라고, 실세 방징으로 확실하게 국민들께 인식이 됐을 것입니다. 네. 물론 지금의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근무할 때 정말 아주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 번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핵심 증거라든가 증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업무 영역만 갖고 해라. 지금 부속실장인데 왜 경기도 성남시장 갖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계속 공반을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실세의 어떤 그 의혹을 그대로 집행했던 사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PC를 교체하라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새로 나왔다 하는 그 얘기도 지금 우리가 둘러봐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출생이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물론 그 자체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 녹을 먹는 이른바 1급 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이렇게 없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를 제기를 하면 바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아주 벌떼같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 아니 공무원에 대해서 투명한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비선 실세. 민주당에서 계속 뭐 최순실이니 이런 그 김건희 여사를 하면서 비선 실세 요구를 한 것처럼 바로 비선 실세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대선 자금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시절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지금 그 의혹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내가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죠. 아니 우리가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을 했습니다. 6천만 원짜리 왜 차입을 해요? 라고 하는 누가 봐도 김현지 실장의 목소리로 보이는 그런 대선 자금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따집니까? 국감장에서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 처지에서 이분이 나와서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출석조차 이렇게 쉴드를 치니까 바로 매번 공방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는 아마 그 유튜브에 그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녹취의 공개에 따른 그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민주당에서는 불순한 물타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 어떤 불순한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김현지 실장을 때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현지 때리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뭐 워낙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대선 자금 뭐 차입 의혹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거는 안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차입을 해야 되냐? 근데 그것까지 지금 의혹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고 시기예요. 국감에서 성역은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인격 살인을 한다든지 없는 뭐 사실 가지고 폭로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 현재 산림청장이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학교 은사다라면서 신구대 은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신구대를 나온 게 아니고 상명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의혹을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당사자는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소속 의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방금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변인께서 새로 나온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한 3년 전에 2021년도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한 거고 그리고 또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왜 낙마를 했습니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보좌관 갑질 의혹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김현지 실장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신 내려와라 지시가 아니라 그런 게 어떻겠냐는 의견 개진. 그건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비리나 범죄 의혹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폭로를 하고 그걸 국감에서 다루자는 건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는 사람이냐? 법적인 출석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관행의 대상이냐? 그러면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관행의 대상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기승전 김현지 때리기를 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출석 뭐 여부 혹은 뭐 의무인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앞서 100% 출석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입장을 좀 조율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저는 거의 제로. 예, 제로를 수렴을 한다. 물론 뭐 모든 게 다 100%라는 건 없지요. 네. 그런데 우상호 수석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나갈 것이다. 100%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믿었습니다.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 당당하게 출석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김현지 이른바 의혹은 많이 사그라들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단 여야의 합의, 국회의 동의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일찌감치 민주당은 이 출석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그야말로 구두선이다. 말은 그렇게 한데 여야의 절대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출석시킬 의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예 여야 국회 동의는 지금 그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동의받으면 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인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이 국회에 출석 권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또 관행도 그렇다. 부속실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그런 것을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보직을 변경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총무비서관은요.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하는 게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늘 관행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보직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도 국회에서 부르면은 전 총무비서관 이 직함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할 때는 출석 의미가 없다.
불편할 때는 관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자기 모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뭐 가능성 여부는 둘째고 의무나 관행의 대상이 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신 예,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판단은 정무적인 정무적 판단입니다. 판단. 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 안 나가면 지금 계속해서 김현지 악마를 하거든요. 의혹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온갖 의혹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현지 부속실장 입장에서는 나가도 의혹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상호 지금 비서실장 얘기를 하시는데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네.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할 때는 총무비서관 때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속실장 때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드립니다.